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치권에서 지금 식민사관 논란이 오늘까지도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관련 오디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입장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위원장님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한국사 전문 강사 최태성 씨가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완용의 글을 공유하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SNS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수능키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라는 글과 함께 이완용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 내용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1919년 5월 30일 매일신보에 쓴 글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들었던 목소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렇습니다. 공부하라는 말 제가 뜨끔해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공부를 생각도- 두 번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막 뜨끔하던데 저는. 네, 오늘 또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 앞에 섰죠. 예.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질의응답이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기자들이 추가로 물어본 거예요. 네. 이 보통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떤 다른 행사라 하더라도 음흠. 그날의 가장 관심사를 어쨌든 물어봐야 되기 꼭 때문에. 물어보죠. 네. 네. 그래서 이 식민사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묻자마자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아하. 네, 조금 전 들으신 내용이고요. 예. 진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두 번 말씀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 겨냥한 페이스북 글에서 출발한 글이었죠. 네. 11일에 시작됐던 논란이고 이게 좀 당 안팎에서 식민사관 논란이 부딪혔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어쨌든 정 위원장이 정면 대응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좀 심했네요. 좀 세게 나갔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가소로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맞부딪혔는데 그 태도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전에 글을 하나 더 올리긴 했어요.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반성이라는 글을 인용을 하면서 네.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다. 그리고 자기를 불행케 하는 것은 사회나 시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강경 대응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봉우 연구원은 이 말씀 듣고 좀 공부 좀 하시고 반성 좀 하셨습니까? 예, 반성 좀 했고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예.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또 친일 프레임을 가져왔다 이런 비판 충분히 가능하지만 할 수 있죠. 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가한 그 배경에는 네. 한미일 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지금 북중러를 자극하는 한반도 냉전 체제로 들어가야 되느냐. 특히 일본하고는 강제징용 위안부 등 그 역사적 그 전쟁 범죄도 해결이 안 되고 거의 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에까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려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오히려 친일 공방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끌고 와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전장을 국민의힘 스스로 따로 만들어버린 거죠.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죠.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좋을까? 당연히 받아들인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본질이 완전히 숨겨져 버리는 상황이라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자,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네. 다를 테고요. 그런데 공부 좀 하라고 한 이야기랑 연결되는 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 특히 역사 공부에 일타 강사로 불리시는 네. 최태성 강사가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최태성 강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였는데 네. 이 글 자체는 공부하라라는 발언보다는 일찍 올라오고 먼저 올라온 건가요? 네. 아. 관련 내용이 지금 퍼지게 됐던 계기가 뭐가 있냐면 네. 본인 페이스북에 이완용의 사진과 함께 아하. 과거 이완용이 썼던 글을 공유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조금 전 들으셨던 두 번째 내용이고요. 1919년
5월 30일에 썼던 글인데 한마디로 그 식민지가 된 게 당연한 운명이었다라는 어떤 식민 사관을 이 원본 글, 당시 그 친일 행적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의 생생한 글을 가져다가 네. 게시를 한 겁니다. 친일의 태두 원조잖아요. 이완용.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관심을 받았는데 예. 이 단순히 정치권 뉴스에서만 이 논란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사회 셀럽들이죠. 네. 뭐 그 강사 중에는 이제 황현필 강사도 그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도 되느냐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이런 반응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그 공부하라라는 이 태도가 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당 내에서는 이제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도 좀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사과하고 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며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구한 말에 조선을 이끌었었던 지도층들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한 그 국제 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싸웠었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두 분 다 국민의힘 인사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 들으신 내용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썼던 글을 MBC 뉴스가 다룬 그 코멘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목소리는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반발하는 이들 일단 가장 중요한 인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겠죠. 네.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뒀어요. 네. 당내 리더십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을 가한 건데 물론 이런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반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대표적인 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윤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다라고 아하. 하면서 네. 약점이라도 잡았나라고 적었는데요. 이 정진석 위원장의 실수는 결코 유 전 의원의 기회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이 말이 옳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왜 실수를 실수다. 기회로 잡아서 이용하려 하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네,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덧붙였어요. 정치인은 자신의 말뜻을 명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뉘앙스로 국민에게 들려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언급을 했던 거죠. 예. 또 조금 전 들으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긴 말이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냐라고 애둘러서 지금 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아니다 모두 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런 역사 인식이 맞는 거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봉우 연구원이 이런 말씀 다 들으시고 들여다 보셨을 때 국민의힘의 그런 일제 강점에 대한 시각은 뭐라고 해석이 되세요? 개개인별로 다르다. 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렇죠? 근데 생각이 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네. 지금 당 지도부의 네.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께서 조금 강경하게 발언이 나간 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첫날 발언이 어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 논란이 있었고 뉴스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다면 보통 당내에서 이거는 여론 감흥이 좀 클 것 같으니까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 혹은 조금 더 누그러뜨리자라는 어떤 채널들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정상이죠. 그런데 예.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 공부하라라는 발언으로 더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더 세져 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약간 공보 단위에서 조금 메시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더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젯밤 또
과거 이 대선 때 유행했던 한 줄 공약 때 나왔던 네.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짧게 남겼는데요. 네. 이게 뭐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죠. 예.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박성준 대변인이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편드는 친일 사관을 떠벌렸으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 문단속 잘못했으면 도둑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냐. 예. 이런 반응을 보였고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직접적인 본인 발언을 통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둑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네. 책임이냐, 뭐 미얀마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렇죠. 모든 분쟁이나 네. 전쟁 상황에서 가해자는 강하니까 괜찮고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이건 좀 국민의힘 입장 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 정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제 북한의 준동 미사일 핵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느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대신에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오늘 그 관련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외신의 평가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네. 의심하게 된다라는 발언도 남겼고 네. 당사자인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핵무장을 언급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이게요. 기자들이 지금 그 얘기 듣자마자 예. 이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바로 그거랑 연결짓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일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발언이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논의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좀 도움이 안 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온다는 이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조금 느닷없는 측면이 있죠. 근데 아무리 그 다른 이슈로 덮어보자 그래도 갑자기 전술핵 배치라든가 네. 예. 북한의 뭐 이중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전혀 지금 건덕지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요. 느닷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 4부에 김종대 전 의원과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봉호 연구원이 준비한 말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겁니까? 네, 방탄용 특검에 이어서 방탄용 탄핵이냐? 최근에 10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사실 네. 지난달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한 특검법 발의에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현역 의원 중 최초로 집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최초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말을 했는지 또 여당과 대통령실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먼저 김용민 의원 발언부터 어제자 SBS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빨리 퇴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우리가 방금 전에도 예. 전술핵 배치나 이런 얘기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보시기에는 갑자기 아무리 욕먹을 일이 많아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일단 김용민 의원은 탄핵을 내가 의미한 것은 아니고 네. 그 자리가 9번째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그 촛불 집회였기 때문에 예.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음흠. 더불어민주당도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당내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고 있고 네. 이 민주당 안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도 탄핵은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이 현역 의원이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아니고 네. 정권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정권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당연하겠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먼저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은 헌정질서 파괴 망언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사회 혼란을 획책해 정권 퇴진,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망발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달라. 이 외에도 사실 어제 오늘 거쳐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많이 격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요. 정권에만 눈이 멀어 촛불을 악용하면 촛불의 재가 될 것이다. 아하. 국민의 촛불은 탄핵 중독에 빠져 망언을 방치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반헌법적 선동, 불법 쿠데타 그리고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네.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이 무서워서 반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지지층 결집이 되고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좋게 보지 않았던 네. 과거에 표를 줬지만 지금은 좀 좋게 보지 않았던 이 지층, 여론 지층에 대해서 네. 좀 더 결집할 수 있는 효과를 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탄핵 여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김동인 기자가 그 언론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네. 야당 국회의원이 집회에 나가서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할 만한 분위기라고 보세요? 이 관련 발언들이 그 국회 내에서는 네. 은근슬쩍 꺼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은근슬쩍 꺼낼 때에도 예. 뭐 추석 때 뭐 민심을 들어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슬슬 들리던데 막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전원 형태로 남들 이야기에 의하면 네, 뭐 이렇게요. 그렇죠. 예. 정치인들의 어떤 말하기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 퇴진을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경우는 네. 아무래도 좀 수위가 높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관련된 집회 내에서 그 집회를 꼭 그 현재 의원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나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봉우 연구원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탄핵 혹은 탄핵으로 읽힐 만한 발언들이 종종 나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권 출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이미 그 공식적으로 언론으로 크게 보도가 된 것만 벌써 이미 2번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7월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그 거론을 하면서 네. 그때도 탄핵으로 이어졌다. 권력을 사유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서 약간 탄핵을 암시를 했었던 것이죠. 예. 이때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그리고 대통령 측근의 비위 의혹 이런 게 나왔던 시기고요. 네. 그리고 9월 아까 김동인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기인데 네. 이때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향한 사정정국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여러 의혹 이런 게 겹쳐있던 시기인데 역시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 임기를 거론하면서 약간 탄핵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당연히 국민의힘 크게 반발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그 반박하는 논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뭐 탄핵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 어떤 주장이 깔려 있냐면 네. 모든 게 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 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 방탄용. 네. 그래서 탄핵이란 말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탄핵 주장도 방탄용 탄핵이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도 방탄용 특검이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친일 비판도 네. 방탄용 친일몰이라고 했거든요. 국민의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다 이 문재인 정부 수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 꺼내온 프레임들이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친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효과가 컸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네, 실제로 이 프레임이 가동됐을 때 정치적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노림수를 둔 어떤 국면 전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게 뭐 방탄으로 바로 이어지느냐 요건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뭐 짧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모교에 처음으로 탄핵 요구 대자보가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정략적으로 공방이 오가는 것과 별개로 실제 여론은 대통령실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담긴 대자보가 걸린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22 신입생 학번으로 밝힌 한 학생이 본인 혼자서 작성하고 직접 테이프 들고 이 2장의 대자보를 붙인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윤석열 차 고등학생 카툰에 대한 탄압
아하. 그리고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의 문자 보고 의혹 예. 이것을 지목을 하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헌법을 어긴 것 아니냐. 헌법을 어긴 대통령은 탄핵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두 장의 장문에 대자보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야당의 비판이야 뭐 정쟁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